안녕하세요. 저희는 효인약국 실습생 전북대학교 약학과 김수현, 이채민입니다. 저희는 수검 약관, 수술 및 검사 관련 약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관 약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술 관련 약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수술 전 약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전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당뇨병 관리를 위한 약물, 그리고 기타 특수한 약물들의 중단 시기와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약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혈소판제 중단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혈소판제는 혈전 생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 혈소판의 활성화와 초기 응집을 막는 역할로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대부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자에게 혈소판의 점성을 약화시켜 혈소판이 뭉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혈전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아스피린, 트리플루살, 클로피도그렐, 트라수그렐, 티카그렐러, 티클로피딘 등이 있고 각 약제의 중단 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아스피린은 7일에서 10일, 클로피도그렐은 5일에서 7일, 티클로피딘은 10일에서 14일 전에 약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트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항혈소판제 중단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트 요법은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항혈소판제제 요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에서 약물 용출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 후 스텐트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시술 후 최소 1년 동안은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출혈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도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 전후에 다트를 가능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중등도 위험도의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스피린은 반드시 유지하지만 클로피도그렐은 가능한 중단하도록 권유합니다. 따라서 다트 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는 진료의와 상담을 통해 안내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응고제 중단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응고제는 응고를 형성하고 응집을 도와주는 트럼빈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경구제제인 워파린과 도악, 주사제인 헤파린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반감기에 따라 중단 시점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항응고제인 워파린은 5일 전에 중단해야 하고 이때 INR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약물들은 최소 1, 2일간의 약물 중단 후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는데 도악 제제에는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이 있습니다. 아픽사반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출혈 위험 수술 또는 침습적 시술에는 최소 48시간, 출혈 위험이 낮은 경우는 최소 24시간 전에 약을 중단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술 전후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 금식 시 수액 보충, 경구약 중단, 인슐린 용량 조절 등 개별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사요법만으로 조절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금식 기간에는 포도당이 포함된 혹은 포함되지 않은 수액을 보충해줍니다. 혈당을 수술 전후에 검사하여 필요시 초속효성 인슐린 또는 속효성 인슐린으로 혈당을 관리합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로 조절 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수술 하루 전에 입원하고 수술 당일 경구 혈당 강화제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설폰 요소제의 경우 수술 전일에 약을 중단하여 당일까지 계속 복용하지 않습니다. 메글리티나이드인 레파글리나이드와 나테글리나이드는 수술 하루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여 식사를 재개할 때까지는 계속 중단해야 합니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도 마찬가지로 식사를 재개할 때까지 중단합니다.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 중인 당뇨병 환자 가운데 중간형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 중인 환자는 평소 투여량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수술 전 아침이나 수술 전날 밤에 투여해야 합니다. 수술 전 SGLT2 억제제와 중단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로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지방 분해가 일어나고 혈중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며 이때 증가된 유리지방산이 케톤으로 합성됩니다. 또한 췌장의 글루카곤 분비 증가가 일어나 간에서 케톤 생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케톤 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로 인해 케톤 산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최소 3-4일은 약물을 중단해야 하며 이와 함께 약물 중단 후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FDA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수술 전 SGLT2 억제제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든 SGLT2 억제제 제품 라벨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 제품으로는 자디앙, 포시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가 베이스라인 상태로 돌아오고 케톤 산증에 대한 다른 위험 요인이 해결된다면 치료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제로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약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본비바, 악토넬, 마시본 S액, 리세넥스, 포시맥스, 대웅 알렌드로네이트 D 등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은 임플란트 치료 시 턱뼈 괴사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권고안에 따르면 2년 이하로 복용하거나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대부분은 약물을 중단하거나 치과 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년 이상 복용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 2개월 전부터 약물을 중단해야 하며 치료 후 점막이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약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피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약 중인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전 담당 의사와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탐스로신은 교감신경을 억제하여 양성 전립선 비대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백내장 수술 시 홍채 이완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날디, 한미탐스 등을 약국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는 홍채를 수축시켜 동공이 확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탐스로신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수술 시 약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공 확대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채 이완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채 이완 증후군이란 수술 중 홍채의 펄럭임, 진행성 동공 수축, 수술 절개창으로의 홍채 탈출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수술을 어렵게 만들고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약의 반감기는 대부분 2-3일 정도이지만 홍채에 대한 영향은 비가역적으로 수술 수년 전에 복용을 중단한 경우라도 홍채 이완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누적 복용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환자는 수술 전 충분히 산동시키거나 수술 시 홍채 확장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복용 여부를 시술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수술 당일까지 복용해야 하는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중단할 경우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약물은 수술 전후 기간 동안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수술로 인해 위장 기능이 약화되거나 경구로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 주사 또는 경피 투여 등의 대체 방법을 검토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CVD 리스크를 올릴 수 있거나 시절 등 수술 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약은 모두 당일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심장질환 약물, 폐질환 약물, 정신과 약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수술 전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해야 합니다. 수술 전 중단해야 되는 약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마다 수술 전 중단해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생약 성분의 한약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성분이나 양리 기전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수술 중 지혈이나 마취 유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 수술 일주일 전부터 복용 중단을 권장합니다. 경구용 피임약 및 호르몬 대체요법은 혈전색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큰 수술 전 4주, 수술 후 2주 정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기간 동안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약물을 재개하도록 권장합니다. 경구용 피임을 위한 일반 의약품으로는 머시론, 릴리에, 보티나 센스데이 등이 있습니다. 생강, 오메가3 지방산, 인삼, 마늘 제조와 같은 식품형 건강기능식품은 출혈 위험이 증가하므로 열흘에서 14일 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아스피린과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 와파린, 도악 같은 항응고제도 마찬가지로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 전 권장되는 기간만큼 약물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처럼 복용 중단 시 혈전 위험이 증가하는 약물은 수술이 미뤄진다면 복용을 재개해야 위험이 감소하므로 의사와 기관에 대한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약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포르민과 조영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제는 영상진단 검사 또는 시술 시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CT 검사 시 사용되는 요오드계 조영제의 경우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신부전 또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메트포르민은 90%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약물이므로 이러한 신기능이 손상된 환자에 있어 메트포르민의 부작용인 유선산증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CT 검사 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다며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검사 당일부터 검사 후 48시간 동안은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의 복약 안내문을 보면 대부분 조영제를 이용한 CT 검사 시 복용 중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에게 미리 알립니다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 CT 검사 시 사용하는 약물인 프로코랄 함정, 이바브라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코랄 함정은 신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이완 및 수축 기능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군입니다. 따라서 심박수가 감소하면 심장의 이완기가 길어져 혈액 공급에 유리하므로 IF 채널을 억제해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이바브라딘을 신부전에 사용해 사망률을 낮춰줍니다. 심장 CT 검사 시에는 더 선명한 영상 결과를 얻기 위해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약이나 심장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복용하는데 이때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진 이바브라딘을 심장 CT 촬영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각각 한 정씩 2번 복용합니다. 추가적으로 CT 촬영 시에는 호흡을 정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